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아시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려하여 다음에 경영권 분쟁, 테마주,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신다면 첫 화면에는 티웨이항공의 지분 현황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이 29.97%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소노인터내셔널과 대명 소노시즌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26.77%로 불과 3.2%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 전부터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슈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 시발점이 결국에 터지게 됐고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고려하연 다음으로 테마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에는 29.99%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티웨이홀딩스도 그렇고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29.95%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면서 세 가지 종목이나 다시 한번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4%대의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윗꼬리는 살짝 달리면서 17%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보신다면 제가 오프닝 때 언급을 드린 것처럼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세가 지금 나타났었는데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9월 달부터 다른 달과 다르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거래량도 동반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왜 대명 소노시즌이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에는 속내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신다면 대명 소노 서준혁의 1년 성적표라는 12월 달에 기사를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내용의 핵심에는 대명 소노로 바꾼 뒤에 회원권을 변경하고 프리미엄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나타난 뉴스 기사들 정리를 해서 다음 장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소노 리조트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 등급을 폐지하게 됐고요. 최소 9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대의 고가 회원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최소 2억 원에서 4억 원 사이로 추산이 되는 고가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고가 상품일수록 잠재 고객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 타겟팅이 필수인데 결국에는 이 항공권을 인수하려는 핵심 이유가 이런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27조에 따르면 영업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면 개인정보 이전 시 고객 미동의가 되더라도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티웨이항공 측에서는 항공사는 내부에서도 개인정보가 교환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속내는 결국 이러한 검은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테마 어떻게 활용할까? 기업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티웨이항공의 매출과 지금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신다면 2024년의 2분기 매출액을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고 또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대부분의 매출액이 여객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해 매출액을 항공업계 성수기인 3,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난해 매출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부채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만 8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채용했고 대형 여객기 3대를 추가 도입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결국에는 매출 성장과 회사 성장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항공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를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항공주들도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가 뉴욕 유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항공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공주의 강세에 대한 이유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 테로 하니까요.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경영권 분쟁이 가장 핵심 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징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티웨이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항공주까지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대한항공이 들어있어서 네. 바로 한번 이사님의 종목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대한항공이 한 가지 나와 있고요. 유가 관련된 종목인 S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저희 초이스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와 관련해서 비초이스 이유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국제유가가 이 거래일째 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정원 리스크가 다 해소된 건 아닌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S오일이 이렇게 좀 비초이스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가가 상승할 때 일반적으로 정유업체들이 주가가 좋아요.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데 우리나라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라고 하죠.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합니다. 물론 내수로도 쓰이고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정제마진이란 걸 따져봐야 됩니다. 원재료를 가공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품까지 나올 때 그때 단가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정제마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BEP상으로 위치하지 못하면 역마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는 올라가는데 정제 마진의 부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단의 사업을 하는 쪽에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뭐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유가 상승은 공급 요인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다 보니까 지속세가 중동의 리스크가 좀 이런 식으로 둔화되면 유가의 방향이 바뀌는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 수혜라고 해서 정유주를 찾아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의 비초이스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급 요인으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는 수요단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비초이스 종목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남는 종목이 대한항공이 될 텐데요. 네. 오늘 항공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나눠보기 전에 오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티웨이 항공이 이제 고려아연의 다음 타자로 경영권 분쟁 테마주로 이렇게 돋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만한 게 10월 한 달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 9월 달부터 10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많은 종목들이 잘 못 갔잖아요. 그런데 고려아연이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라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서 경영권 분쟁 테마 어떻게 보셨을까요? 고려아연이 한번 보여줬다 보니까 나머지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과 유사하게 약간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주주들의 지분이 있는 회사들을 놓고 좀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주체에서 지분 매입을 해왔었고 근데 그걸 놓고 직접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의 하나의 케이스에 맞춰서 기사가 먼저 또 된 거죠.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전에는 공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후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본업 가치를 놓고 티웨이항공을 보면 주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그 공개 매수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주가는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사서 들고 가서 고려아연의 케이스로 공개 매수의 그 형태가 나와서 계속 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을 한 번은 가능해요. 근데 그걸 무리해서 막 단가를 올리고 여기에서 받아서 올리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웨이항공을 살펴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는 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딱 도출이 되면 이 종목을 밸류가 싸다면 밸류가 싸다는 점 아니면은 테마 중에서 새롭게 생기는 테마라서 재료 무게가 강해서 들고 가도 빠지는 것보다 밑에 빠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으면 들고 갈 텐데 주가도 떠서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유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트레이딩 전략 정도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이시라면 지금 티웨이항공 자체가 저가항공 내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원래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진 않지만 오늘 들어갔어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실까요? 오늘은 기준은 시가로 봤어요. 어차피 갭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보면 오전에 시가를 깼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 나오고 기사 나오면서 3,500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거래 수반되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오늘 고점은 돌파 못하고 끝났어요. 네. 내일 갭으로 주가가 뜨더라도 특별한 소식이 없으면 계속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오늘 종가라든지 장중에는 접근은 가능했어요. 매매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위에 우선 주가가 끝났다 보니까 뭐 하루 더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시간 외로까지 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텐데 약간 밀리네요, 시간 외로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매매예요, 매매부터 주실 분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원하는 뭐 기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는 트레이딩을 해주는 건데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네. 변동성이 너무 네. 커요. 그 다음에 명분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갈 때 뭐 하나의 원칙을 대입해 봤으면 뭐 시가 지켰고 거래량 터졌고 그런 부분이 부합을 해서 뭐 매수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이게 또 빠지고 시작을 했을 때 보면 또 그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깨버리면 손절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보시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잘 나와야죠. 뭐 좋은 기회를 줬고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는 나머지 이벤트대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잘 매도하고 나오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티웨이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항공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항공주의 호재성 이슈에는 티웨이항공 이슈뿐만이 아니라 WTI라던가 국제유가가 좀 하락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이사님의 초이스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네. 항공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왜 대한항공을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아까 중동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한 이틀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70불대 중후반 정도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중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유가가 올랐을 때 원유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그에 피해가 가는 항공주를 살 것인가예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이 유가가 오르는 게 공급 때문에 오르냐 수요 때문에 오르냐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 타격을 했을 때 이게 정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글을 놓고 오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가능성을 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동 이슈 같은 경우가 지속되지 않으면 유가는 다시 본래 가격을 찾아오겠죠. 그 와중에 큰 틀을 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100불 이상 안 가면 우리는 감산이 없다라고 했어요. 원유에 감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중동 사태가 있기 전에 감산을 중단하고 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12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때마침 미국 대선 이후기도 하고요. 그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긴 한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공급과 수요의 논리를 놓고 봤을 때 공급이 늘어납니다.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공급의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종목을 보는 게 역발상으로는 맞고요. 거기 더해져서 환율까지 워낙 강세로 간다고 하면 최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 수준을 놓고 유가 같은 경우 내려가면 뭐 항공주에는 좋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보니 우리가 중동 이슈가 만약에 격화돼서 유가가 올라갈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동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유가가 좀 떨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자라고 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대한항공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소형 항공사들 지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노선이 아시아 노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가 환율 엔화 같은 경우가 원래는 엔저로 이렇게 가면서 흘러갔는데 금리에 대한 변화. 근데 엔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다가 이제는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일본 노선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가 항공은 예전만큼 썩 뭐 뛰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으로 갈수록 우리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원화 평가 절상으로 갔을 때 더 유리하게 네. 되다 보니까 뭐 이왕 볼 거, 예, 좀 작은 쪽보다는 큰 쪽이 이 비용의 절감에 더 수혜가 되다 보니까 대형 항공인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업 자체로 오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질문을 네, 드리고 티웨이. 있는데 네. 티웨이항공 자체도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네, 그쵸, 사실 그쵸. 그러긴 했었는데 장거리 노선을 계속해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비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장거리 항공 노선을 늘리고 있는 저가항공사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경영권 분쟁 이슈도 나왔고 기업 자체에도 이런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대한항공을 초이스하신 거잖아요, 이사님. 그렇죠. 네. 어떤 이유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한항공, 티웨이는 이게 만약에 주가가 한 2,500원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골랐어요. 주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아까 짚어주신 네. 그 포인트처럼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오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 슬롯이 더 많아진 거죠. 훨씬 좋아지는데 올랐잖아요. 오르고 이 티웨이 항공의 4,000원 이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지금까지 이제 늘어놓은 그 해외 노선 같은 경우가 풀가동되면서 최적의 수익을 거뒀을 때 정도의 주가 수준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 여객 수요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한 걸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한 구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경영권 이슈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매력도가 대한항공에 비하자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담 올라와 있습니다. 조 AD님이 티웨이항공을 또 3,000원대 들고 계셔서 이 종목부터 먼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035원이에요. 지금 팔아야겠죠, 그러면? 네, 매수는 잘 되셨고 네. 뭐 만약에 한번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해요. 단가를 어느 정도 할지 이거를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막 억지로 공개 매수보다 장내 매수를 하겠죠. 금액을 아끼는 게 중요한데 이걸 그렇죠. 굳이 뭐 올려서 공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오후에 나온 소식이 장내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장내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펜은 열렸잖아요. 지금 가능할 거다라는 펜은 열렸는데, 자,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주체가 저예요. 근데 저 기업 같은 경우에 가치가 만약에 한 1,000억이라고 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한 1,300억 정도는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총이 1,400억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걸 급하게 살까요? 안 살까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단가를 낮게 장내에서 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이게 경영권 분쟁을 하니까 올려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저라면 안 사고 기다려요. 그렇겠죠. 굳이 펜은 열렸고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은 있는데 네. 자, 주가 올라갔으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떤 거냐면 경영권 분쟁 안 하고 지분 팔아버리면 그렇죠. 돼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아연의 케이스는 사모펀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 공개 매수, 장내 매수하기에는 볼륨이 크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티웨이 항공은 조금 다른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이제 차익 실현 준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공개 매수와 장내 매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현명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초이스 종목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대한항공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진단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벨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올려주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커피 한 잔님의 종목이고요. 중앙 첨단 소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9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오늘 잘 가길래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오를까요? 매도 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중국 광산이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이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종목들이 좀 시세를 못 냈었고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에 가장 영향을 끼쳤었던 게 이런 광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시 한번 빛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중국 쪽의 영향, 공급의 영향도 있고 거기 더해져서 해외 기업, 리튬 기업을 인수하는 미국의 해외의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같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 리튬 관련된 종목 하나의 개별주죠. 개별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났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타이밍 잘 잡아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각자의 기준의 차이인데 우리가 과연 이 종목을 우리 포트에 좀 의미 있는 비중도 표현이 다른데 전체에서 한 50%에서 100% 정도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 근거가 뭔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별주를 연결해서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그런 건 상당히 좋아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 타이밍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도 시점 같은 경우를 잡아봐요.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 게 지금 이거를 리튬의 생산 비율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고 그 밸류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런 기업은. 그래서 쉽게는 차트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저항이 얼마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매도한다. 그건 하기 쉬운 설명이잖아요. 보기 쉽고 하기 쉽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심리들을 활용하는 거죠. 저항권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고 나거나 돌파가 되는지를 나오거나 거래를 봅니다. 거래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보니까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 한 1,100만 주 정도가 돌았어요. 그랬을 때 이 이상으로 거래 돌면서 시가 안 깨고 종가 고가 형태 나오면 더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대응들 그거를 주간으로 잡으셔도 되고 약간 취향대로 일간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보시는 게 차트에 대해서 과거에 기술적인 저항을 잡아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요. 그걸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지표가 거래량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오늘보다 거래량이 줄게 된다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전략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채팅창에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부터 CPI, PPI 이런 내용들 다 나오고 있는데 종목 진단들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짝 뜸하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 호랑나비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주가 상당히 잘 간 종목인데 대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에 비중은 10%.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종목이 그 밀라노에서 열리는 바이오 전시회에서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혁신을 발표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어제는 쉬어갔고요. 이틀 전에도 주가가 상당히 잘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웅이라는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보면 원래 물질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오늘 주가가 좋았던 기술 수출
형태를 했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뭐 그런 기업들. 그런데 우리 마이크로니들 관련해서는 너무 이 제약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기술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주가는 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을 뭐 논문을 파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 기업에서 만약에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제약 회사예요. 제약을 파는 회사거든요.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막 특이하게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니들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를 통해서 주가가 부각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파는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파는 준비를 해서 잘 챙기고 나올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쪽 순환매가 한번 이제 다 돌았어요. 네. 큰 제약사까지 돌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IT가 여기에서 만약에 살아나잖아요. 제약바이오 큰 종목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를 잘하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고점 한번 돌파해주면 시세 더 나을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럴 때 한번 잘 챙겨주는 대응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크로 니들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정말 어려운 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술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이왕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조금 빠져나온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000원보다 살짝 높은 평단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체크를 해보면 그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키스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15,890원이에요. 8%시고 손실을 줄여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보유해도 매수가까지는 힘들겠죠?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도 13% 급락이 나오고 있고 15,000원대에서 4,000원대 지금 현재 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못 가는 걸까요? 뭐 과거에 한참 주가 좋을 때는 뭐 소속사 배우들도 네. 배용준 뭐 그쵸. 있고 막 그렇게 했다가 주가 뭐 빠졌죠. SM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지분도 내놔야 되는 게 뭐 있었고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흘러오다가 지금 뭐 최근에 이슈됐다가 또 빠졌는데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주식을 매수를 하고 나서 한 3분의 1 토막 정도까지 이렇게 놔두면 네. 좀 곤란한데 손실 줄여서 정리하고 싶고 매수가까지 올 수도 있죠. 근데 매수가까지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손실을 줄여서 정리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 기업이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엔터주나 미디어랑 다른 게 뭘까? 소속사 이렇게 운영을 하면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서 그러면 과거에 수익은 얼마 발생했고 지금은 얼마 발생하고 추후에 뭐 운 좋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엔터 회사 외에 이런 구조를 가진 뭐 드라마 라인업 배우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약해요. 약하다는 게 뭐냐면 작품을 할 때 출연료는 올라갔는데 작품 단가 같은 경우는 뭐 예전 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은 비용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거두는 뭐 수익들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만드는 드라마도 많이 줄었잖아요. OTT 쪽으로 분산이 그쵸.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제일 제가 종목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상담할 때 하기 싫은 말이 버텨본다. 네. 뭐 여기에서 뭐 반등심에도 이런 얘기를 제일 하기 싫어하는데요. 버텨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없거든요. 뭐 차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그어서 여기에서 반등 나오고 돌파되면 뭐 추가 매수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현재는 버티고 추후에 지분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주가가 뭐 한 7,000원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때 한번 또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버텨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드라마 업계 자체, 그러니까 엔터 업계 자체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입니다. 네이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시고요. 자사주 이슈 등이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이제 반타작이 다시 왔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도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3점 후반대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잘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타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을 때 탈출 타이밍이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사주 이슈를 통해서 탈출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게 과거에 네이버의 주가가 좋았을 때는 상황은 어땠는가라고 하면은 매크로 환경은 비슷했어요. 금리 인하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 뭐 플랫폼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 당장 이익이 나오기보다 미래 성장을 답보해서 투자를 더 하다 보니 그때 신사업을 진행 딱 하면서 분기 매출이 20% 정도 성장 나오면서 주가가 쫙 강했거든요. 지금 네이버를 볼 때는 네. 리포트들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거는 실적은 좋다라는 네. 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적의 이면을 보면 그냥 뭐 광고 수익 같은 경우가 계속 뭐 발생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전에 네이버, 한 분기 전에 네이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 그대로 나오고 그 네이버에서 추진한다고 했었던 대형 언어 모델은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사업의 진행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 15만 원 빠졌다가 다시 한 2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그걸 반복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의 진행, 뭐 현금 흐름도 이제 좀 꽤 있으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진행을 해서 당장 이익은 안 나오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X 이게 잘 돼야 돼요. 거기에 생각해보고 자사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전 긍정으로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시죠. 20만 원대까지는 우선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가 있다 보니 보유를 하고 그 정도 가격에 다시 갔을 때 함께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의 분위기를 봐도 이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20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고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와 지금 현재 구간에 매크로 이슈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이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향방이 다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사피엔 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에 비중은 10%고요. 9월 말에 반등했을 때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궁금합니다. 반등이 또 한 번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피엔 반도체 오늘도 5%대, 그러니까 4.59%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아요. 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던 종목이라 만 원도 간당간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이것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줄곧 빠졌죠. 네. 반등 좀 나왔다가 줄곧 빠졌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매도 같은 경우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그거는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 작은 반도체 쪽으로 또는 뭐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든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퍼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로 갔을 때 뭐 증설, 새로운 투자 이런 소식을 안고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2만 원이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에 의미도 좀 크게 없어요. 지금 손절한다 하더라도 한 30% 이상, 그 이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한 번씩은 올라와요. 한 18,000원대 이런 때 올라왔을 때 그때는 줄여주는 대응을 열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펜 반도체 지금 주가의 흐름이 거의 반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에 좀 의미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사님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다음 종목은 제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고 싶기도 한데, 백의 민족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이고요. 8,000원에 10%.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종목은 손실 아닙니다.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마냥 좋지는 않아서 지금 수익일 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되게 좋으셨네요. 네. 목표가는 보통 이게 CXL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쉽게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HBM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반도체를 위로 쌓아서 이제 넓이의 한계가 있으니 규격에 맞춰서 계속 위로 쌓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 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빠르게 연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CXL인데, 이것도 지금 원래는 뭐 당장 내일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필요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검사 장비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구현해낸 네오셈 같은 경우가 가장 부각이 되는데, 시세 매수는 잘 하셨고, 보통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해요. 뭐 원하는 단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위로는 끝까지 한번 가봐요. 그냥 열어두고 8,000원 뭐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뭐 특이사항 있는지 체크하고 아니면은 본절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은 비슷해요. 장비주들은 연말 갔을 때 아마 뭐 수주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은 깨지면 안 좋은 가격이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 위로 좀 열고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셈은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님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트윈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님의 종목이고요. 15,000원에 20%. 이거 탈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완전 소외된 종목이라 무섭네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라고 좀 걱정된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데, 저 솔직하게 말하면 전 이 종목 처음 들어봐서 막 찾아보니까 지능형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자사주와 관련된 이슈, 뭐 배당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 본다면 매수가에서 지금 딱 반토막 난 종목이거든요.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사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소외돼 있어요. 네. 2021년 상장하고 계속 이렇게 하락했어요. 거래도 많지 않고 중간에 2023년에 한번 올라왔다가 또 계속 빠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3개월 정도째 주가가 기고 있어요. 시장에서 크게 안 보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20% 추가 매수도 쉽게 늘리기는 힘들고요. 대량 거래 터질 때를 한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것도 작년 10월이네요. 상장 이후로 대량 거래가 터진 적이 거의 없네요. 네, 대량 거래 터질 때 그때 한번 우리 고민해 보죠. 왜냐하면 지금은 답이 뚜렷하게 없어요. 추가 매수를 여기에서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 기어요. 그러면 뭐 안 빠지면 고마운데 뭐 거래 적으면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더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거래 터지고 한 번 더 얘기 나누죠, 이건. 네. 네, 좋습니다. 트윈이라는 종목은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돼야 그때 한번 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역시 지금 손절에 의미가 없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카누카호님의 종목 영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려준다면 영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진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15% 급등이 나왔는데도 이 종목 들어가신 시점이 64만 원이에요. 저 갭 상승이 시원하게 나왔을 때 제일 최고점 부근에서 사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5%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반등이 홀로 갔잖아요, 거의. 가능할까요? 아, 네. 이게 참 네.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식을 할 때 네. 이런 단기로 보고 진입을 했잖아요.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없는 그 마지막 약간 피날레였어요. 네. 피날레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과한 가격이었고 그런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종목 들어갈 때 만약에 이런 형태들이 나올 때 시가를 깰 때 있잖아요. 시가 깨고 마감을 할 때는 꼭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종가에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대란 게 주가에 대입되게 되면 무작정 좋은 쪽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아쉽고 손실 봐서 더 불편할 텐데 네. 이런 얘기도 싫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 죄송하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다라는 말이 고려아양 같은 경우에 공개 매수는 거의 이제 그렇죠. 막바지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살려줄 때 정말 운 좋게 막 한 번 더 나오고. 네, 50만 원대까지 만약에 올려줄 때 그때는 그냥 매도하고 다음에 접근하실 때 뭐 종목을 조금 위에 사실 수도 있어요. 손실 지금처럼 볼 수도 있는데 꼭 손절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15% 괜찮아요. 충분히 이 정도 손실 볼 수 있어요. 만회하면 되니까 대신에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시장 자체가 좀 찬물이 끼얹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풍 같은 종목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시가보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 손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부치님의 종목이고요. CS윈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도 고점에서 사서 걱정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사님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고 네네. 그때마다 그래도 좋은 부분 많이 짚어주셨어요.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 보이시는지 아니면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을 살 땐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입니다. 여기에서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73,000원 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좀 추세가 둔화될 때나 이럴 땐 위험 관리, 비중 관리를 해주고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다음엔 좀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73,000원 20%좀 아쉽기는 한데 6만 원대 초반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비중을 40% 정도까지도 늘려본다는 여유가 있으시면 그 정도를 늘려보면 이제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한 6만 원대 중후반 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라서요. 그렇게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CS윈드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을 무려 9가지 종목이나 저희 이사님께서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 보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이사님 안 피곤하시죠? 안 피곤한데 네. 예, 약간 좀 부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사님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을 딱 쉬어가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그 미국의 9월 물가지표 발표가 그쵸. 있습니다. 뭐 피곤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걸로 보이고 시장이 아직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장을 사주고 있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좀 약한 상황에서도 지수를 보면 그래도 뭐 플러스권 종목이 강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매매하실 분들은 종목 좀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시장 임을 열어두고 뭐 주식 비중 같은 경우도 뭐 꽤 높게 뭐 기준이 다 다르니 뭐 70% 이상 그 정도 갖고 가셔도 되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매크로 지수가 발표되고 오늘 밤부터도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금통위 결정에 거기다가 금투세 결정까지 있다 보니까 내일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요일인 또 금요일도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님께서 상담 지옥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담 도와주신 이사님의 상담 꼼꼼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